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75강으로 육식갑자의 39번째인 이민일에 태어난 사람 인민일주편으로 두 번째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수와 임목으로 이루어진 인민일주의 성정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일주는 탕화살을 가진 일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임목이 있기 때문에 탕화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죠. 그리고 또 탕화살은 불과 또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하지만은 약물에 의한 중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탕화는 불과 물의 물상 외에도 감정의 북받침을 나타내어서 일순간에 감정이 끓는다는 것으로서 탕자 자체는 끓을 탕이죠. 끓을 탕이기 때문에 감정이 끓는다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탕화살 자체만으로는 살성이 약하지만은 기문관살의 있거나 사주 내 명식이 기문관살이 있거나 기문관살의 예를 들어 보면은 자유, 추고, 진해, 미인, 술사, 신묘 등의 조합이 사주 내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원진살이 있는 경우, 원진살은 유인, 추고, 진해, 자미, 술사, 신묘 등의 원진살이 사주 내에 구성이 되어 있거나 또 육해살이 있거나 아니면 사주가 형이나 충을 받거나 등이 겹쳐 있고 또 일주가 건이 없거나 임수의 경우에는 건은 즉 진토도 건이 될 것이고 신금도 건이 될 수 있고 해, 자, 축 전부 다 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이 없거나 이런 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건이 없거나 운에서 형충을 받을 때는 강하게 작용하는 살성이 즉 탕화살이 됩니다. 탕화살이 있으면은 약사나 소방관 그리고 화공약품 등에 관련하면은 그 살성이 흉성이 대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업에 종사자는 의외로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은 편입니다. 그럼 탕화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축일생이 명식 내에 술이나 오나 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일생이 지금 하는 임일주처럼 인일생이 명식에 인사신 사명살이 있거나 또는 오일생이 명식에 진의 글자나 오나 축이 다시 있다면은 탕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민일주처럼 미로 기문관살이 되고 또 유로 원진살이 겹친다면은 흉살이 또 크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극을 당하는 명조로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잠깐만요. 대운과 세운에서도 극을 하고 지지로 위와 같은 운이 올 때, 지지로서 위와 같은 운이 올 때죠. 운이 올 때는 그 흉의가 더욱 크게 온다는 것이 즉 탕화살이 되겠습니다. 임인일주가 6월에 나면은 천덕기인에 해당합니다. 6월에 임인일주가 6월에 나면은 임인일주는 천덕기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천덕기인의 원리는 지지삼합에 있습니다. 사유축 건국의 예를 들어 보면은 월에 있는 사유축은 운의 들고 남에 따라 운이 지금 들고 나는 것에 따라서 수시로 금의 기운을 펼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지금 유를 가려고 하고 축도 지금 유를 가려고 하는 것이 즉 사유축 삼합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령과는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삶이 순탄해지는 것을 자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면은 사에서 신금이 천덕이 되는 것은, 사에서 신금이 천덕 기인이 되는 것은 사화는 이제 막 태어난 금의 기운으로서 사는 사 안에는 병이 있죠. 이제 막 사는 건기로서는 아주 경금의 건기로서는 약하다는 것이죠. 금의 기운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으로서 북돋아 줘야 하기 때문에 신금이 천덕 기인이 되는 것이며, 신금이 즉 사화는 경금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것이고, 유금에서는 금의 숙살계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임목으로서 대적시켜야 중하지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축은 건기가 이때는 쇠퇴하여지는 거죠. 건기가 쇠퇴하여 약해지기 시작하여서 다시 경금으로 힘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즉 지금 천덕 기인에 해당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축월에 난 사람은 경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4월에 난 사람은 신금이 있어야 좋다는 것이고, 또 6월에 나면은 숙살지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목을 보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전부 천덕 기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합으로 가기 위하여 처음은 힘은 조력하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힘을 도와주는 것이고, 중간의 힘은 사유축 같은 경우에 유의 힘은 반대로 설기 또는 대적하는 기운이면서, 종력은 마지막 축의 기운은 꺼져가는 힘을 다시 조력하는 것이 천덕 기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덕 기인은 일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여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덕 기인이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덕 기인은 남녀 공이, 천덕이 관이면은 관이 좋아지고, 천덕 기인이 재성에 해당하면은 재성이 좋아지고, 인성이면은 인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식상이면은 아들 딸이 좋아지는 것이며, 비급이면은 천덕 기인이 비급이면은 형제들이나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난 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는 천덕 기인이 있어서 즉 식신 상관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일주는 천주 기인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천주는 천궁의 부엌을 뜻하며 수족의 신으로서 식신과 같으며 식복이 많고 잘 살도록 작용하는 길신입니다. 천주 기인은 일간을 기준하여 월지를 보지만은 일지에 있어도 천주 기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식에는 없고 천주 기인이 행운으로 올 때에도 길한 작용이 있어서 만사가 순탄해집니다. 정인이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천주 기인이 있으면 요리 솜씨도 좋을 수 있고, 또 요식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주 기인은 병화와 정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식신에 해당합니다. 갑은사를 보면은 식신에서 천주 기인이 되고 어른오, 병은 비견인 사를 보면은 천주 기인이고, 정화는 비견인 오를 보면은 또 천주 기인이며, 무신, 기유, 그 다음에 경해, 신자, 임인, 계묘 등은 전부 식신이면 식신에 해당하는 것이 천주 기인이 되겠습니다. 천주 기인으로서 관직을 하게 있는 사람이 관직을 하게 된다면은 재무관이나 또는 금융 쪽에서 또 아니면은 이식주를
주관하는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주 기인이 있는 사람이죠. 또 요식업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은 정인이 죄를 보지 않고, 죄가 없고 말이죠. 사주에 죄를 보고 인성은 있는데 죄가 없으면서 평관을 보장하는 형태라면은 주방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리인이 아니고 직접 식당을 경영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식신생저의 형태를 가지면서 사주가 식신과 재성이 있으면서 사주에 있으면서 또 운은 관운으로 흘러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주기인이 사주 원국에 있으면은 행운이 따르고 매사 순탄하여서 만사 형통하지만은 형이나 형충이 있거나 형과 충이 있거나 파해가 있고 또 공망이 함께 한다면은 길신이 또 길성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일주는 암록, 즉 숨어있는 녹이라는 것이죠. 암록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암록은 일간의 근록에 해당하는 지지의 자와 합하는 자를 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의 근록은 해수이고 해수의 자가 합하는 임목이 암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록은 지지 어디에 있어도 암록에 해당하며 지지, 그러니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디에 있어도 암록에 해당하며 길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간이 갑일간일 경우에는 근록이 임목이죠. 임목에서 인의 합을 이뤄서 해수가 암목이 된다는 것이고 암록이 된다는 것이며, 또 무토의 경우에는 근록이 사화이죠. 사화, 그러니까 병일관과 같습니다. 사화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병화는 즉 사신합을 이루어서 신금이 즉 암록이 되는 것이고,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이 암록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인 경우로 지금 하고 있는 임수는 해수가 근록에 해당하여서 해수와 합이 되는 인의 합을 이루는 임목이 암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암록이 명식에 있으면은 유용한 재능이 있고 쓸만한 재능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선천적인 음덕이 있으며 여러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덕이 있다는 것이고, 또 곤란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재물에 궁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암록의 남명은 부모의 유산도 양호하게 받을 수가 있고, 부모의 유업도, 그러니까 하던 업도 유산이나 하던 업도 양호하게 받을 수가 있고, 또 현철을 얻어서 처덕이 두터운 편이며 예정이 좋은 반면 그러나 외도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암록을 형충하면은 형과 충하고 또 공망하면은 암록의 효능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민일주의 명식에 화와 토가 많으면은 남자의 경우는 재성의 욕망 때문에 일신을 거르칠 수 있고, 즉 화는 재물이죠. 재성이고 재물이며, 또 토는 또는 관성이죠. 그래서 재와 관성이 많으면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재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관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신을 거르칠 수 있고, 여명인 경우에는 동성보다는 이성과 많은 인연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생관하기 때문에 관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인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는 재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신을 거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민일주의 명식에 금수가 과다한데, 금기와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은데 과다한데, 재성인 화가 없거나 화가 하나뿐으로서 약하다면은 남녀 모두가 음란해지기 쉽고 재물을 모으기는 어려워지며, 반대로 화가 많을 경우에 남자는 인색하면서 재를 극하고, 화는 지금 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를 극하고 또 외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민일주에서 천을 기인은 묘목과 사화가 천을 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묘목은 상관에 해당하겠죠. 묘목은 상관입니다. 상관은 관을 해롭게 한다는 것인데, 특히 정관에 해당하는 기토가 오면은 아주 불리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임목과 합하여서 일지에 있는 인민일주에는 임목과 합하여서 목국을 형성하여 식상이 강하게 되니 관을 극할 수 있으며 또 상관 경간하여서 첫 번째는 식상이 강하여서 관을 극할 수도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묘목 상관이 정관인 기토를 보면은 정관이 무력해져서 직업을 읽어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즉 천을 기인의 묘목에 해당하겠습니다. 인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느 경우에는 묘목의 천을 기인은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화는 재성으로서 양명지원이니, 양명지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근원인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명지원이 귀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명주가 급한 도움이 누구에게서 필요한 경우에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띠를, 잠깐만요.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띠를 가진 사람이나 일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어지간하면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일주는 식신이 영마지에 해당하여서 춤을 잘 추는 인자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자도 있지만은 비보이나 비걸처럼 배틀에 참가하는 청소년들로서 식신이 영마지이면 젊은 시절부터 우수한 소질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신이 영마지에 놓인 일주는 이민일주와 무신일주밖에 없습니다. 비보이나 비걸이나 또 백댄서 등 춤으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민일주가 해자월에 나고 병화를 갖추는 사람이라면 성격이 시원스럽고 포용력이 있고 또 돈 씀씀이도 크며 식탐이 있는 사람이며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많으며 대체로 덩치는 큰 편이며 큰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피해를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주로 예처가이지만 특히 여름에 난 사람은 재가 성하기 때문에 처에 잡혀 살거나 공처가나 예처가이기도 합니다. 이민일주에서 인중의 병화인 편재가 장생지에 놓이면은 사업을 하고픈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꿀떡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업을 하고픈 마음이. 그래서 편재이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과다하여서 많이 생겨서 투기할 무리수도 있는 인자인 만큼 이민일주는
조심성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민일주가 여명으로서 인묘월에,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다면은 역마의 준마가 되어서, 역마보다 빠른 것이 더 준마가 되겠죠. 민첩성이 더 빠른 준마가 되어서 엄청 활동적이며 또 입담이 좋아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며 다재다능하기에 일복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복은 좀 부족하여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민일주는 물로서 나무를 키우는 모습이기에 도움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사람이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잘하기에 사람이 많이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 의외로 부하의 덕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민일주는 일지지장간 내에서 식신이 생재하여서 부친과의 인연은 강하지만은 모친과의 인연은 약하여서 편부설하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친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재성인 처를 선택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빠른 편입니다. 또 지장간에서 재관이 함께 하여서 혼전득자도 할 수 있는 일주라고 하겠습니다. 지장간에 재성과 관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은 남자로 봐서는 아들이고 자식에 해당하고, 쟤는 자기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혼전득자도 할 수 있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이민일주 여명으로서 관의 토가 튼튼할 때는, 토는 즉 관이죠. 튼튼할 때는 남편 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의 무토가 안전하면은 해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충이 있고 무게합이 명조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수의 운이 오면은 헤어지기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의 토가 없어도 재성인 화가 강하다면은 능력 있는 여명으로서 멋진 삶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즉 이민일주 여명이 되겠습니다. 또 이민일주는 공부인 인성이 절지이지만은 문창성의 일주로서 적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또 공부는 인성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신의 두뇌로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도 성적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 이민일주는 진사가 공망입니다. 인중의 무토가 공망으로서 남편 자리가 공망으로 생지에 있기 때문에 남편 복은 있어도 그 복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수와 공망이 무토에 작용하여서 무토가 쉽게 무너지는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남편에게 급작스러운 흉사가 생기는 것으로서 나이차가 많은 편이 낫다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는 실증의 자료가 좀 더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일주의 명식에 신금과 유금이 있고 또 토와 금이 많을 경우에는 목이 약해져서 간과 담이 약해져 탈이 나기 쉽고, 그렇게 목이 약하면은 간담에 탈이 나기 쉽고, 목이 또 그 반대로 3개 이상이고 토가 적으면은 목곡토 하여서 비장과 위장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비장과 위장에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화가 너무 많고 금이 또 적다면은 폐와 대장에 탈이 나서 병을 얻기 쉽습니다. 또 화토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수기가 고갈되어서 신장과 방광이 약해져서 탈이 나기 쉽고, 동절의 겨울에 난 사람이 금수가 많을 경우에는 화기가 약하여서 심장과 소장에 또
병이 오기 쉽습니다. 또 임수일주의 명식에 사화와 신금이 있으면은 인사신이 삼형살이 형성되어서 있다 하면은 삼형살이 형성되어서 각종 관재수가 일어나기 쉽고 사고가 또 일어나기 쉬우며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삼형살을 면할 수 있는 센 직업을 택한다면은 업상이 대체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즉 직업으로는 군인이나 센 직업의 종류죠. 군인이나 경찰, 검찰, 법무계통, 법을 다루는 계통, 그리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수리하거나 운전하는 직업, 운수업, 그리고 방산품목 제조업, 그리고 또 유인성 관련 직업, 그러니까 유인성이라 그러면 칼을 쓰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직업, 그러니까 고기를 다루는 이런 직업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당화 관련 직업은 소방관 등 이런 것이 당화 관련 직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일주는 교육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은 외교관, 법무 쪽, 그리고 요식업, 탕화에 관련한 직업이 어울리는 사람이면서 식신과 역마가 겸비한 관광업이나 여행업, 중개업, 무역업 등에도 적성이 있으며 그 외에 이외에 유흥업이나 수산업, 금융기관 등에도 적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민일주는 직장보다는 자영업이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다. 또 이민일주에서 정해일주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해로하기 좋은 합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임합이 이루어지고 인해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로하기 좋은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신일주를 만나면은 천충지충으로 헤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무신일주는 무임충이 되고 또 인신충이 되어서 해로하기가 힘들고 헤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명식에 무토가 있고 해수나 오화가 있거나 이건 그렇게 정관은 충이 되고 지지는 지금 합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화가 있거나 신금이나 정화가 있으면은 반은 합하고 반은 충이 된다고 해서 반합 반충하여서 싸워도 쉽게 헤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식의 시지가 신금이라면은 시가 신금이니까 그렇게 신시에 만일에 났다면은 그러니까 이민일주가 신시에 난 사람이라면은 일지와 그리고 시지가 인신충으로서 천간에 합이 있어도 해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지와 그리고 시지가 충이 되어버리면은 다른데 합이 있어도 해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시지가 해수라면은 합이 되죠. 해수는 인에 합이 되는 해수라면은 천간에 충이 되어도 헤어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75강 인민일주의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76강은 계묘일주편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